물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건이 흐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건이 흐른다 한자로 했을 때 물건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물건이 이동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물건이 이동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자가 이렇게 있으면 공급자에서부터 어디로? 수요자가 있을 거죠. 이 물건을. 그래서 쉽게 말했을 때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서부터 물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까지 이동하는 것을 물류라고 표현을 해요. 물류. 그러면 이 물류, 이동하는 것의 전반적인 상황을 뭐 한다? 물건이 흐르는 것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물류 관리가 되는 거고, 이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류관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내용들을 쭉 배울 건데, 물건이 흐르는 이 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수요자까지 가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첫 번째 과목인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과목, 전반적인 흐름을 다 관리하는 것. 이게 물류관리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배웠던 많은 개념들이 이 물류관리론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이렇게 흐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보내려고요. 내가 갑자기 뭐 물건을 딱 잡아서 막 던질까요? 안 되죠. 뭔가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내가 용달차를 불러서 갈지, 아니면 내가 비행기에 태워서 보낼지, 아니면 뭐 배로 보낼지, 무언가 여기서 운송 수단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물건이 이동하려면? 그래서 이 운송 수단과 관련돼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두 번째에 나오는 화물 운송론이에요. 화물 운송. 화물을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국내 거래만 진행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글로벌로 이제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원재료 같은 것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뿐만 아니라 완제품도 심지어 해외에 공장을 두고 내가 물건을 원재료를 보내고 완제품 만들어서 들어오는 이런 임가공 계약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공급 단위가 해외로 뻗쳐나갈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러면 이 화물 운송로에서 배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울 텐데 그 전반적인 국제적인 이동을 할 때 나오는 개념들이 바로 세 번째 과목인 국제물류론이에요. 국제물류. 그래서 요렇게 세 과목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들이 1교시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물류를 흐르는 과정에서 주요 기능 중에 뭐가 있냐? 이동할 때 뭐가요? 보관하죠. 그 다음 물건 싣고 내릴 때 뭘 합니까? 하역을 하죠. 그래서 보관하고 하역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4과목에서 나오는 보관, 하역론이에요. 보관, 하역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법규들이 있을 거죠. 보관, 하역할 때도 그냥 막 보관하거나 하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을 텐데 그 전반적인 법규를 배우는 거, 물류 관련 법규라고 해서 5과목에서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꽈락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법을 외우는 거니까 개정도 많고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단순 암기에 해당 뭐 좀 이렇게 시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요한 과목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급자에서부터 수요자까지 가는 전체 내용을 물류관리사 과목에서 다루는 형태로 구성이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